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초기였습니다. 어느 고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또는 환자들을 모두 화전민들이 사는 산속의 너와 지붕으로 된 창고에 격리시켰습니다. 그 고을에서 산을 하나 너머에 다른 고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씨성을 가진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에게는 아내와 늙은 노모 그리고 8살 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모는 나이가 들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농부와 며느리는 농사 지으랴 노무의 병수발을 하랴 하루하루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말에 오죽했으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농부는 늙은 어머니가 일찍부터 홀몸이 되어서 자기를 키우려고 평생 남의 논밭에서 일을 하고 갖은 고생을 했기에 어머니의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했지요. 오늘도 농부는 어머니에게 밥을 떠넣어주고 있네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내가 얼른 죽어야 할 텐데 목숨이 길어서 너희들이 고생이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서 드시고 몸이 나으셔야죠. 그러나 옆에서 보던 며느리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사라져 주었으면 하고 바랬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피부병까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피부병은 못 먹어서 생긴 부스럼이라 전염이 안 되었지만은 며느리에게는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 어머님의 피부병은 우리에게 옮길 수 있어요. 건너 고을에 병이 돌아서 다 죽어간다는데 우리까지 어머니 때문에 위험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쩌잔 말이오? 듣자니까 저 산속에 화전민 창고에 환자들을 모아서 치료하고 있대요. 거기로 모시면 어때요? 뭐요? 그곳은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두고 못 나가게 하는 곳이오. 어머니를 거기로 보내자는 거요? 그럼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어머님의 병에 전염돼서 죽기라도 해도 괜찮아요? 난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못 살아요. 나와 아이를 선택하든지 어머니를 선택하든지 선택하세요. 난 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 그렇게 농부가 며느리의 주장을 듣지 않자 며느리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알고 있던 보졸에게 시어머니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돌림병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졸들이 농부의 집에 들이닥쳤지요. 어이, 이보게. 자네 어머니가 심한 돌림병에 걸렸다고 들었네. 잘못하면 온 고을에 퍼지니 내일 아침까지 산속의 그 너 창고로 데려다 놓게. 예? 나리, 어머니는 피부병입니다. 돌림병이라뇨? 어이, 내가 자네에게 물어보겠네. 마마가 피부병이야, 아니야? 피부병입니다요. 마마는 두창 바이러스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창은 피부병으로부터 시작되는 병이었죠. 그 시대에 마마에 걸리면 온 고을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 대부분 죽어나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걸린 게 마마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게 돌면 온 고을 사람들이 다 죽어요. 내일 아침까지 안 데려가면 자네 가족들 모두 산속의 창고에 가둬버릴 테니까 그리 알게. 보졸들이 그렇게 말하고 가자 농부는 어쩔 수 없이 노모를 너와 창고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농부는 노모에게 당분간만 너와 창고에 계시면은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 노모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렇게 산길을 가다가 농부는 너와 창고에 거의 도착해서 잠시 노모를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노모가 품에서 복주머니를 꺼내더니 그 속에서 은비녀를 꺼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거 바꿔라. 응? 이게 뭐예요? 은비녀다. 내가 혼이 날 때 갖고 온 거야.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에게 필요 없어서 준다. 필요 없다니요? 환자들 창고에 들어가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 다 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이거 줄 테니 팔아서 손주에게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너희 부부도 필요한 데 쓰려무나. 농부는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고 죽으러 가면서도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은비녀를 주는 그 마음에 그만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농부의 어린 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버지도 할머니를 버리는데 나도 언젠가 아버지가 늙었을 때 버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어디에 버리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아버지를 거기다가 버릴 수 있지요. 그래서 따라왔어요. 농부는 아들의 그 말에 충격을 받으며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지요. 농부는 아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웠고 어머니를 버리려고 했던 자신을 한없이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어서 산 너머에 아무도 모르는 동굴에 노모를 데려다 놓고 시간이 들 때마다 먹을 것과 생필품을 갖고 와서 노모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동굴로 어머니를 데리고 온 농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제가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그러지 말라니까. 며느리에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 떡 드세요. 농부는 그렇게 노모를 동굴에 모셔놓고 조만간 오겠다고 말한 뒤 산을 내려왔습니다. 농부가 고을에 거의 다 와서 개울을 건너려는데 어디에서 어떤 아녀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닙니까? 좋아. 좋아. 아니, 저건 사람이잖아. 농부가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어떤 거지 처녀가 거적을 쓰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인데다가 산속이라 많이 추웠지요. 그래서 농부는 입고 있던 적삼을 벗어서 처녀를 덮어주고 보퉁이에 남아있던 떡을 품에 넣고 따뜻하게 녹여서 처녀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자 처녀는 비로소 몸이 정상으로 오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어찌 된 일인지 묻자 처녀는 그동안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에 있는 명문 집안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영모에 휘말려서 집안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혼자 도망쳤는데 거지가 되어 조선 팔도를 떠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너무 굶은 데다가 지쳐서 개울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구해줘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어요. 저에겐 생명의 은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부도 노모를 데리고 산에 갔던 이야기를 말했고 처녀가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을 동굴에 놓아두었다고요? 그래도 아이 어머니가 저러니 어떡하겠어.
아저씨가 절 구해주셨으니 제가 그 보답으로 동굴에서 어머님을 보살펴 드릴게요. 정말이요? 그렇다면 먹을 것은 내가 갖다 주겠소. 고맙소, 낭자.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처녀는 동굴에서 노모를 모셨고 농부는 정기적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일까요? 농부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날도 농부가 부엌에서 노모에게 가져다 줄 쌀과 고구마를 챙기다가 그만 아내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세상에! 긴가민가 했더니 정말이었구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머니에게 그걸 갖다 줘요? 그동안 날 감쪽같이 속이다니. 내가 못 살아. 당신,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아내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농부가 들고 있던 자루를 뺏으려다가 집더미에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만 거기에 있던 독사에게 물려버렸습니다. 독사도 그냥 독사가 아니라 한 번 물리면 7걸음을 떼기도 전에 죽는다는 7.4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아내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농부는 졸지에 아내를 잃는 사고를 당해버렸지요. 농부는 황당했지만 아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산 목숨이라도 살려야 했기에 동굴에 있던 노모와 처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녀도 관군에게 쫓기던 입장이라 갈 곳도 없는 데다가 농부의 착한 심성을 겪었고 본성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동안 농부와 정도 들어서 농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둘이 부부가 되어 노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처녀는 농부의 아들도 친자식처럼 사랑했고 노모도 친정어머니처럼 잘 모셨지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이 따라오는가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처녀의 부친에 대한 노명이 벗겨져 모든 것이 원위치 되었고 몰수당했던 재산도 조정에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처녀와 농부는 노무를 모시고 한양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